자, 앞서서 살펴보셨던 이제 캡슐화라든지 추상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추상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보편적인 추상 데이터 타입 외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 추상화 기법에 대한 개념과 쓰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인자를 가지는 추상 데이터 타입, 그리고 명칭 캡슐화,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또 캡슐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를 가지는 추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를 가지는 추상 데이터 타입은 말 그대로 추상 데이터 타입이 인자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상 데이터 타입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자를 받아서 새로운 추상 데이터 타입을 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에이다의 경우에 보시면 제너릭 스택이라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여기다 인자를 100과 인티저라는 인자를 주어서 인티저 스택이면서 전체 맥시멈 사이즈가 100인 그런 패키지 추상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0과 플롯을 주게 되면은 같은 추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인자를 주게 되면은 플롯 스택이라는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추상 데이터 타입에서 서로 다른 인자를 주었을 때 서로 다른 새로운 추상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다의 경우는 좀 특별해서 또 하나 패키지 자체가 어떤 개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패키지 하나당 진짜 데이터 하나. 예를 들어 뭐 스택이 하나 있다면은 스택이라는 추상 데이터 타입당 그 실제 스택 한 개가 매핑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스택을 갖고 싶다라든지 어떤 개체화를 하고 싶다. C++나 자바의 클래스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추상 데이터 타입을 인자를 갖도록 만들면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예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근한 C++와 자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C++나 자바 모두 추상 데이터 타입으로 클래스 단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 단위가 인자를 갖도록 할 수가 있고요. C++에서는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인자를 받아서 컴파일 동안에 보통 클래스를 변화시키는 예제를 아래서 보시는데요.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스택입니다. 하지만 템플릿, 클래스, 타입 이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이 스택은 타입 typ이라는 어떤 변수 형태의 인자를 받아서 근데 그 인자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그 인자를 받아서 이 클래스를 완성을 시킨다. 다시 말해서 new 스택 하지 말고 new 스택 int 해라. 그러면은 인티저 스택 포인터를 가지는 클래스가 생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보시면 컴파일 동안 보통 클래스를 변환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C++의 컴파일러는 이러한 구문을 만나자마자 이 구문을 만나자마자 여기에 타입자 typ자 대신에 int로 다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걸 바꿔치기 한 그 클래스 스택의 정의 한 카피를 마련을 해 놓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인 이름은 스택 언더바 인트 뭐 이 정도에다가 조금 더 붙인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클래스와 마찬가지 형태로 일단 변환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일반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도 C++ 템플릿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거 자바에 있는 거는 C++와는 달리 직접 컴파일러가 그 템플릿 클래스, 제너릭 클래스를 변환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여기 int 이런 식으로 타입 인자를 줬다면은 이거는 단지 타입 체킹 용도로만 쓰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C++와 자바의 그 인자를 가지는 추상 데이터 타입의 접근 방법이 달라서 C++를 하다가 자바를 쓰시거나 혹은 반대로 쓰시는 경우 주의가 조금 요구가 됩니다.
자, 다음은 명칭 캡슐화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네임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캡슐화라는 이름이 벌써 어떤 복잡한 것을 가려줌으로써 추상화시킨다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칭이나 네임이나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은 보통 자기 이름을 인식할 수 있는, 자기 이름이 인식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게 되죠. 모든 변수 이름은 그 해당 스코프이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네임 스코프이라고 우리가 혹은 네임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네임 스페이스가 여러분들 이미 함수 단위로 혹은 블록 단위로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는 거 아실 텐데요. 커다란 프로그램에서는 전역 점수가 정말 많아서 네임 스페이스를 나누어서 구조화시킬 필요성이 더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계층적으로 구조화가 되게 되는데요. 네임 인캡슐레이션, 즉 명칭 캡슐화는 새로운 네임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네임스페이스 밖의 명칭을 접근하는 방법, 여러분들 앞서서 변수 배우실 때 스코프 같은 거 배우실 때 네임스페이스 밖의 명칭을 접근하는 길은 없다. 혹은 히든, 은폐된 그 변수를 접근할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을 쓴다. 이런 것들을 배우셨죠. 그런데 아주 많은 이름들이 사용되고 구조적인 네임스페이스를 지원하는 언어들에서는 마치 그 파일 이름 접근하듯이 어떤 디렉토리 형태로 그 네임스페이스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아이덴티파이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네임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경로명을 쫙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은 a 밑에 b 밑에 c 밑에 d 밑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 경로명을 다 써서 표현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으로 변수나 함수들 이런 이름을 관리하는 그 방법을 네임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네임 인캡슐레이션의 예로 C++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하나의 인식 범위죠. 그래서 그 경로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실 거고요. 자바의 경우에는 패키지 단위로 명칭 인식 범위가 존재해서 이렇게 패키지 자체가 네스팅이 쭉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 구조를 이루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많이 깊어지면 경로 이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경로명 전체를 적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임포트라는 걸 사용해서 단순화하는 기능을 자바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추상 데이터 타입이나 네임 인캡슐레이션이나 이런 거 밖에도 인캡슐레이션 방법들이 또 있는데요. 부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 쪼개는 거 외에 구조화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들은 다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우리 볼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분 컴파일이 가능한 컴파일 단위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C의 경우에도 서브 프로그램 명세와 구현을 헤더와 구현 파일로 분리하고 이제 일부만 컴파일해서 이제 링크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때 좋은 점은 많지만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만 문제가 링커가 명세와 구현 간의 타입 검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으면 그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더와 포트랑 보호회 같은 경우에는 부프로그램 간의 네스팅이 허용이 되고요. 이것은 앞서서 스코프 배울 때도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C샵의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링크 라이브러리나 실행 파일에 나타나는 파일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C샵의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클래스보다는 좀 큰 단위이고요. 그래서 단넷 환경 전체에서 사용되는 그 실행 파일의 묶음 단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그 서로 공유되는 것도 있고 또 인캡슐레이션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입니다.